인사동의 좁은 골목 끝, 오래된 한옥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한옥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나무 기둥과 기와지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벚꽃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매일 아침 한수지는 정성스럽게 찻잎을 우려내어 손님들을 맞이했다. 엄마, 오늘은 어떤 차를 끓일 거예요? 5살 난 혜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수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매화차를 끓일 거란다. 향기가 아주 좋을 거야. 혜원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했다. 나도 빨리 커서 엄마처럼 차를 만들고 싶어요.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우리 혜원이도 곧 잘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배워보자. 그날 오후, 수진의 남편 정민호는 목공소에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나무 조각들이 묻어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혜원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아빠, 오늘도 나무로 뭘 만들었어요? 혜원이는 작은 발을 동동 구르며 민호에게 달려갔다. 민호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작은 새집을 만들었단다. 다음번엔 혜원이랑 같이 만들어 볼까? 혜원이는 두 손을 힘껏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아빠처럼 나무로 멋진 걸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수지는 국을 뜨며 남편에게 말했다. 요즘 혜원이 머리를 감길 때마다 뭔가 이상해요. 뒤쪽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민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딸의 머리를 살펴보았다. 그래? 내가 한번 볼게. 민호는 혜원이의 머리를 천천히 만지며 이마 쪽과 뒤통수를 손끝으로 느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여기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수진의 얼굴에도 불안함이 스쳤다. 병원에 가봐야겠죠?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바로 병원에 가자. 혹시 모를 일이니까. 다음날 아침, 인사동의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 때쯤 수진과 민호는 혜원이의 손을 잡고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복잡한 도로를 지나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접수대에서 간단한 절차를 밟은 후 그들은 소아신경외과의 박준상 교수와 마주했다. 박 교수는 혜원이의 진료 기록을 훑어본 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T 촬영과 MRI 검사가 연달아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괜찮을 거야. 우리 혜원이는 강하니까. 몇 시간 후 박준상 교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무거웠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수지는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모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혜원이는 두개골 유합증을 앓고 있습니다. 출생 시 두개골이 일찍 붙어버리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두뇌의 성장에 압박이 가해져 발달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 우리 혜원이는 괜찮은 거죠? 박 교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설명했다. 다행히도 발견이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개골을 열어 두뇌의 압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를 악물며 물었다. 수술,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박 교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성공 확률은 약 70%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박 교수에게 간절히 말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원이는 강하니까 분명히 이겨낼 겁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혜원이도,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수진과 민호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을 걸어 돌아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혜원이를 향한 사랑과 희망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의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하게 울려 퍼지는 발소리만이 들렸다. 수진과 민호는 혜원이의 진료 결과를 들은 뒤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민호는 손을 떨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수진은 눈물을 꾹 참으며 손끝을 떨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호는 마른 입술을 떼며 간신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박준상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현재로서는 개두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개골을 여러 뇌에 가해지는 압박을 해소하지 않으면 혜원이는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울 겁니다. 심한 경우 시력장애나 뇌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박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수술은 위험이 따릅니다. 혜원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뇌에 가해지는 압력이 컸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의 말에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결국 떨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다. 우리 혜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박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병은 선천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혜원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혜원이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화면 속 혜원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너무나도 소중해서 수진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수술하면 혜원이 살 수 있나요? 수진은 간신히 입을 떼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박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술이 성공하면 혜원이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혜원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인사동의 골목길로 이어지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수진은 멈춰섰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 사이로 야른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민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는 혜원이 옆에 있어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혜원이 곁에 우리가 있잖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한옥의 기와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수진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혜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작고 연약한 손가락, 포동포동한 볼, 길게 뻗은 속눈썹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녀는 혜원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혜원아, 너는 강하니까 분명 이겨낼 거야.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민호도 거실에 앉아 밤새도록 작업을 했다. 그는 혜원이에게 줄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상자의 뚜껑에는 희망이라는 한자가 정성스럽게 새겨졌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상처가 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끈인 것처럼. 몇 주 후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진과 민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다.
인사동의 이웃들은 작은 모금 운동을 열어 혜원이의 수술비를 모았고 가게 앞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혜원이야, 힘내. 우리는 너를 응원해. 수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들의 응원이 한 줄기 빛처럼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혜원이를 지켜낼 거야. 수지는 스스로 다짐했다. 수술 당일 수진과 민호는 혜원의 양손을 꼭 잡았다. 혜원이는 마치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 금방 올게요. 울지 마세요. 수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혜원이 금방 돌아올 거야. 혜원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자 민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부디, 제발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과 민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다. 인사동의 벚꽃들이 살랑거렸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 수술실 앞은 적막했다. 수진과 민호는 혜원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혜원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 금방 올 거예요. 울지 마세요. 수지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래, 우리 혜원이 금방 돌아올 거야.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기다릴게.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혜원이를 데려갔다. 수지는 아이의 작은 손이 자기 손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걸 느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의 손을 꽉 붙잡고 있던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민호는 수진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 혜원이 강하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믿어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수술실 문 앞에 남겨진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민호가 먼저 입을 떼며 말했다. 기다리자. 혜원이도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싸워야 해. 두 사람은 복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수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우리 혜원이를 지켜주세요. 시간은 너무나도 더디게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초조한 마음에 휴대폰을 열었다. 인사동 이웃들이 보낸 응원의 메시지들이 화면에 빼곡히 쌓여 있었다. 여 혜원이야, 힘내. 기다리고 있을게. 수진 씨,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혜원이는 강한 아이예요. 엄마를 꼭 닮았으니까요.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화면을 손으로 가만히 쓸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민호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야. 다들 혜원이랑 같이 싸우고 있어. 그때 수술실에 작은 불빛이 꺼졌다. 복도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수진과 민호는 벌떡 일어나 수술실 문을 응시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왜 안 나오는 거지? 긴장이 감도는 순간 문이 서서히 열렸다. 간호사가 먼저 나와서 수진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박준상 교수님이 곧 나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교수와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피곤함이 가득했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그의 입만을 바라보았다. 박 교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개골의 압박을 풀어주었고 뇌의 부종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주고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박 교수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이가 참 강한 아이입니다. 회복 과정이 중요하니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뿐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혜원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회복실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취 상태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겁니다. 함께 가시죠. 수진과 민호는 박 교수를 따라 회복실로 향했다. 복도 끝에 위치한 회복실 문이 열리자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혜원이가 보였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주위에는 여러 기계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혜원이의 손을 잡았다. 혜원아, 엄마 왔어. 너 정말 잘해줬어. 정말 잘했어. 민호는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박 교수는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혜원이의 회복력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호는 혜원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이웃들이 가져다준 작은 담요를 덮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잠에 들었다. 혜원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창밖으로는 인사동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들이 꺼져도 그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희망의 불씨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혜원이의 숨소리는 그 불씨를 더욱 밝게,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혜원이가 회복실에 누워있는 동안 수진과 민호는 매일같이 병원에 머물렀다. 수진은 혜원이가 깨어날 때마다 손을 잡고 속삭였다. 혜원아, 엄마 여기 있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민호도 회사 일을 잠시 쉬며 병원에 상주했다. 그는 혜원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매일같이 기도했다. 처음 일주일은 순조로웠다. 혜원이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고 간호사들은 혜원이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우리 혜원이 정말 강하구나. 민호는 딸의 볼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술 후 3주째 되던 날이었다. 수지는 혜원이를 씻기던 중 아이의 머리 뒷부분이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민호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민호는 혜원의 머리를 천천히 만져보다가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기가 뭔가 이상해. 단단하고 좀 부어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박준상 교수에게 달려갔다. 응급진료 후 혜원이는 즉시 CT 촬영과 MRI 검사를 받았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수지는 불안에 떨며 손을 모았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민호도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혜원이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나 박준상 교수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진료실로 들어오며 무겁게 입을 뗐다. 부모님, 혜원이가 지금 뇌에 압박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두개강에 고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뇌척수액을 배출할 수 있도록 뇌실 복강 단락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뇌에 있는 과도한 액체를 복강으로 보내는 시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원의 뇌가 압박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을 걸어 다녔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수술이라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혜원이가 또 견딜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원이는 이미 한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씨, 우리 혜원이를 지켜야 해요. 혜원이는 우리에게 와준 기적 같은 존재예요.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혜원이를 위해.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혜원이는 강하게 이겨낼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민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긴 대화를 나눴다. 인사동의 한옥안, 작은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차분하게 혜원이를 위한 결심을 다졌다. 수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혜원이도, 우리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혜원이는 강하니까. 이번에도 해낼 거야. 다음 날, 수진은 인사동의 이웃들을 찾아가 혜원이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게 주인들과 손님들은 모두 걱정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꼭 잘 될 거예요. 혜원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심지어 근처 차집의 할머니는 수진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건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혜원이를 위해 써줘. 수진은 손을 떨며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진은 창가에 앉아 이웃들이 건네준 작은 편지와 응원 메시지들을 펼쳐보았다. 손으로 정성껏 쓴 글씨에는 혜원아, 힘내.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거야.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병원에서는 긴박하게 준비가 진행되었다. 수진과 민호는 다시 한번 혜원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혜원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또 병원에 가요? 괜찮아요. 나 다녀올게요.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혜원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혜원이 이번에도 멋지게 해낼 거야. 수술실로 들어가는 혜원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도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혜원이가 두 번째 수술을 받기 전날 밤 인사동의 작은 한옥집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어슴풀에 비치고 벚꽃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SNS 계정에는 혜원이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 혜원이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올린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대부분은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그 중에는 냉정한 시선도 섞여 있었다. 아이를 두 번이나 수술대에 올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직 너무 어린데 부모의 욕심이 아닐까요? 저 정도 상태면 그냥 편하게 가게 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혜원이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에게 그런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응원 댓글들이 그녀를 감쌌다. 혜원이는 강한 아이예요. 수진 씨도 강한 엄마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혜원이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민호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 수진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나무 향이 배어 있었고 거칠지만 따뜻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혜원이 잘 이겨낼 거야. 이미 한 번 해냈잖아. 수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혜원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면?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혜원이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힘들어도 아파도 우리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 혜원이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일 때마다 난 확신해. 그 말에 수진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래. 혜원이는 강해. 이번에도 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혜원이는 밝은 얼굴로 일어났다. 병원으로 가기 전 수진은 혜원이를 한복으로 곱게 입혔다.
혜원이는 거울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엄마, 나 예뻐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혜원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인사동의 이웃들은 수진과 민호, 그리고 혜원이를 배웅하기 위해 길가에 나왔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손편지가 들려 있었다. 혜원아, 힘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꼭 다시 돌아와야 해. 인사동의 꼬마 천사, 힘내라. 수지는 그 따뜻한 응원에 눈물을 삼키며 인사했다.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웃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혜원이는 입원 수속을 밟았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민호는 혜원이를 안고 병실로 향했다. 혜원이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기 올라가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민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혜원이 건강해지면 꼭 같이 가자. 박준상 교수는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혜원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혜원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혜원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조금만 힘내자. 혜원이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나 또 금방 올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다시 그 차가운 복도에 남겨졌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야. 혜원이는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싸우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모았다. 그래, 우리 혜원이 분명히 돌아올 거야. 시간이 흐르며 병원 복도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을 들으며 기다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단단했다. 복도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마치 혜원이의 생명을 비추는 듯 희미하지만 끊임없이 빛나고 있었다.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수진과 민호는 숨을 죽이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준상 교수가 얼굴에 깊은 피로를 안고 걸어 나왔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교수님, 우리 혜원이는 괜찮나요? 박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뇌실복강 단락술이 잘 진행되었고 지금은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도 눈물을 삼키며 박 교수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혜원이는 회복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혜원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겁니다. 박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며칠 뒤 혜원이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수진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을 때 수진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혜원아, 정말 잘했어. 넌 정말 강하구나. 혜원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아프지 않아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혜원이의 회복 소식은 빠르게 인사동의 이웃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가게 앞에 작은 메모와 꽃을 남기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혜원아,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의 작은 천사, 강한 모습에 감동했어. 기적은 존재한다. 혜원이가 그걸 증명했어.
수진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준 덕분이야.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다.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 민호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희망을 전한다니. 무슨 뜻이야?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혜원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 우리가 받은 이 도움과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우리 작은 모임이라도 시작해볼까?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함께 알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별표 희망의 불씨, 호프스 플레임, 별표였다. 처음에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모임이 시작됐다. 수진과 민호는 혜원이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공유했다. 점차 모임은 커져갔고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다른 부모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저희 아이도 두개골 유합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혜원이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진은 그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모임은 점점 커졌고 인사동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에서 부모들이 찾아왔다. 혜원이가 살아난 기적은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수진과 민호는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주변 가게들은 기부 상자를 두며 돕기 시작했다. 특히 인사동의 오래된 찻집 주인인 김할머니는 매출의 일부를 희망의 불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혜원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내 젊은 시절 손녀가 생각나서 말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도움을 받은 아이는 강원도에 사는 4살짜리 남자아이였다.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포기하려 했지만 희망의 불씨에서 모은 기부금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 소식은 다시 인사동에 퍼졌고 사람들은 더 많은 응원과 기부를 이어갔다. 수진은 매일 밤 SNS에 모임의 소식을 전했고 그 글에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달렸다.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 민호가 말했다. 수진은 혜원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희망은 나누면 커지니까. 우리가 받은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 인사동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 작은 불빛들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 세상을 밝혀주는 듯했다. 희망의 불씨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불씨는 점차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혜원이가 두 번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 수진과 민호는 매주 수요일마다 찻집에서 부모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서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치료 방법과 병원 정보를 공유했다. 그날도 찻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수진은 따뜻한 매화차를 내오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희망을 나누러 오셨군요. 그녀의 인사에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젊은 여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에 큰 눈망울을 깜빡이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준호예요.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해서. 말을 잇지 못한 채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지은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혜원이도 처음에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해봐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준호도 혜원이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가능합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니까요. 그날 이후 희망의 불씨는 준호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인사동의 상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 상자를 두었고 손님들은 작은 동전이라도 하나씩 넣고 갔다. SNS에는 준호의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여 준호야, 힘내. 혜원이가 이겨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희망의 불씨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진과 민호는 직접 병원에 찾아가 박준상 교수와 상담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MRI 결과를 살펴보았다. 준호의 경우 종양이 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위험성이 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박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인사동의 상인들과 희망의 불씨 회원들은 함께 병원에 모였다. 작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지은과 준호를 응원했다. 수지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지만 우리는 여기서 함께 기다릴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준호가 이겨낼 수 있다면 저도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우리 혜원이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는 따뜻한 손편지들과 꽃들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준호야, 힘내라. 넌 강한 아이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에 불이 꺼졌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박준상 교수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미소가 번졌다. 준호는 잘 이겨냈습니다. 아주 강한 아이네요. 순간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진과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의 노력과 간절함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준호의 회복 소식은 인사동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희망의 불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수진과 민호는 매주 모임을 확대했고 기적을 기다리는 수많은 부모들이 그곳에 모여 서로를 응원했다. 희망의 불씨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연대였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약속이었다. 수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창밖의 인사동 거리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등불이 하나둘 켜질 때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나누는 영원한 빛이었다. 시간이 흘러 혜원이와 준호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두 아이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서 다시 뛰어놀았다. 한옥집 앞 작은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수지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다. 옆에서 민호가 나무 의자를 수리하며 말했다.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니 참 좋다. 이게 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힘들었지만 이렇게 혜원이와 준호가 건강하게 웃고 있으니 모든 걸 이겨낸 보람이 있어요. 희망의 불씨는 이제 인사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알려진 모임이 되었다. 병원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치료비를 모금하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날도 찻집에서는 정기 모임이 열렸다. 수진과 민호는 차를 내오며 환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오늘 모임에는 새로운 부모들이 방문했다. 그중 한 명은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제 딸 은비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요. 모임은 은비의 사연으로 시작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던 은비는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매일 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까 버겁나요. 저 혼자서는 너무 버거워서. 수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그랬어요. 혜원이가 처음 수술을 받을 때 매 순간이 두려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민호도 옆에서 덧붙였다. 저희도 이 모임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모두가 함께 기적을 만들었죠. 은비도 분명 이겨낼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서연을 격려했다. 혜원이는 엄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은비도 나처럼 아픈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혜원아. 하지만 너처럼 은비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혜원이는 은비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은비도 꼭 나을 거야. 그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의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은비야, 너도 힘내자. 그날 이후로 희망의 불씨는 또 하나의 사연을 품었다. 은비의 치료를 위한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고 인사동의 찻집은 또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수지는 SNS에 글을 올렸다. 은비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혜원이도 준호도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응원이 또 하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다. 또 한 명의 천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비야, 힘내. 혜원이와 준호처럼 꼭 건강해지길. 모두가 너와 함께할 거야. 모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은비의 치료비가 빠르게 모였다. 서연은 감격하며 수진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줄 줄은 몰랐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희망을 나누면 더 커지니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은비의 수술은 박준상 교수가 직접 맡기로 했다. 병원 측에서도 희망의 불씨 활동에 감명받아 수술 지원을 결정했다. 수술 당일 찻집 앞에는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와 꽃이 가득했다. 은비야, 힘내.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작은 천사, 꼭 이겨내야 해. 희망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아. 수술은 길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박 교수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은비도 해냈습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 됩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과 민호는 그녀를 부축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며칠 후 은비가 병실에서 눈을 떴다. 혜원이는 병문 안을 와서 밝게 인사했다. 은비야, 나랑 놀자.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같이 뛰어다닐 수 있어. 은비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혜원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기적이네요. 이 모든 게.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만들어지는 거죠. 희망의 불씨는 이제 인사동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혜원이와 준호, 그리고 은비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수진과 민호는 작은 찻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차를 나누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혜원이가 준 기적의 의미니까요. 인사동의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한옥 찻집은 이제 희망과 기적의 중심이 되었다.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수진과 민호는 혜원이를 꼭 안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었다. 희망의 불씨는 더 이상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혜원이, 준호, 은비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수진과 민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단체를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이제 더 넓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은 어느 날 밤 민호와 함께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 기적이 계속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희망의 불씨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그들의 활동은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성장했고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재활치료,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방에 있는 어린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였다. 박준상 교수는 흔쾌히 참여를 약속했고 그의 팀 또한 자원봉사로 함께해 주었다. 그 소식이 SNS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제가 통역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 이동할 차량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의 가게 주인들도 발벗고 나섰다. 수진이 가게를 찾아갈 때마다 주인들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기부금이에요. 우리도 도울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첫 번째 무료 진료가 시작되었다. 버스 2대가 아이들과 부모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대형 병원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수진과 민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를 돕기 위해 있는 거야. 우리 혜원이도 여기서 치료받고 건강해졌단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부모들은 눈물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박준상 교수와 그의 의료진은 정성을 다해 진료를 진행했다.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며 아이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진료가 끝난 후 수진은 모든 부모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부모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료가 끝난 후 수진과 민호는 찻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모인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한 날의 감격을 말했고 또 다른 부모는 수술 후 아이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수진은 차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민호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날 모임에는 눈물이 많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 후로 희망의 불씨재단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방 곳곳을 돌며 무료 진료를 열었고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했다. 수진과 민호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다. 때로는 피곤해 지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감사 인사가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혜원이는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호와 은비와 함께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희망의 불씨 재단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인사동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전국을 밝히다라는 제목 아래 수진과 민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기적처럼 살아난 혜원이, 준호, 은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재단에 연락을 해왔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도 기부에 동참하겠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하루하루가 믿기지 않았다.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희망이 이제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빛이 되고 있었다. 희망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아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민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더 많은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불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인사동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그 거리의 한복판,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찻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희망이 피어났고 그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희망의 불씨 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찻집은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매주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열렸고 전국 각지에서 온 부모들과 아이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 모였다. 혜원이와 준호, 그리고 은비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사동의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찻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희망을 얻었다. 어느 날 찻집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희망의 불씨가 3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이었다. 수진과 민호는 찻집 중앙에 작은 무대를 마련했고 박준상 교수와 그의 의료진들도 참석했다. 모임에는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다. 수진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혜원이가 아팠을 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혜원이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혜원이만이 아니라 준호, 은비,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저희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동의 이웃들, 전국에서 보내주신 응원,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호도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늘 수진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박준상 교수가 무대에 올라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저 역시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했지만 희망의 불씨 같은 공동체는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사랑과 이웃들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도 이곳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불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희망의 불씨 센터를 세워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적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 교수의 제안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수진은 믿기지 않는 듯 박 교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가능할까요? 박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그 증거니까요. 제가 앞장서서 전국의 병원과 협력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희망의 불씨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희망의 불씨 센터가 설립되었고 그곳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 진료와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수진과 민호는 바쁘게 전국을 다니며 각 지역 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부모들과 아이들은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차를 나누며 희망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부산의 센터에서 한 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아이도 여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센터의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희망의 불씨라는 글씨가 알록달록하게 장식된 그 벽에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건강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의 불씨는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스스로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전국의 병원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였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작은 찻집은 희망의 불씨 본부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그곳에는 수진과 민호의 사진, 혜원이와 준호, 은비의 웃음 가득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개소식 날, 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희망의 불씨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의 옆에 섰다. 혜원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엄마, 아빠, 우리 해냈어요. 수지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린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야.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 끝,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거대한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인사동의 거리는 수많은 등불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희망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한, 그 불씨는 영원할 거야.